안녕하십니까, 빅토리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도 윤현준 컨설턴트와 함께 하였는데요.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 3학년 친구들 자녀를 둔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앞으로 대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비고1은 지금까지 예비고1과 다르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철저하게 또 준비해야 하므로 이 방송 보시고 내가 어떤 대학을 진학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면서 각자의 꿈을 위해 계획을 조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특히 이제 뭐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행특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부 능력 특기 사항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음 방송 때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 입시랩은 항상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항상 너의 곁에 있어 라는 모토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 이거 우리 참 잘 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우리가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요. 2년치, 3년치 데이터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는 고1, 고2, 고3만이 아니라 예비 고1부터 봐주시면 아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영상 찍는 이유, 학부모님들, 학생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 올리고 주관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본인의 성적보다 높은 대학에 합격했는지 그 스토리와 역량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자들 공통점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래서 당연히 주관적인 의견, 평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대학을 가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예, 교과 공부를 해서 등급만으로 갈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또 세특 등 학교 활동을 충실히 해서 선발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여 대학을 가는 정시 전형도 있고요. 자,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서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서울보다 수도권, 수도권보단 지방에서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교과 선발 인원 중 약 16%만이 서울에서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교과 공부만 잘해서 갈 수 있는 교과 전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 장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종합전형인데요. 종합전형 이런 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에서는 서울권과 수도권 지역을 합치면 약 60% 정도가 됩니다. 오히려 지방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펴는 경우가 20%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수능으로 학생을 뽑는 경우도 서울권이 약 36%,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결론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데이터상으로는요. 종합이 31% 아니면 수능에서 36.1%가 나왔는데요. 자, 40%까지 올려라. 16개 대학은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비율만 보더라도 40%가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수시 2월 인원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40% 정도로 수능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결국은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시 공부를 준비하거나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가 혹시 지방대학을 갈 거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내신 등급과 수능에서 몇 과목을 공부해서 최저를 맞춰서 이 대학에 진학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은 가지만 보통 이 세 가지를 조금씩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일부 학교에서는 교과 전형에서 수능도 함께 보고 종합 전형에서 수능을 함께 보는 대학들이 있죠. 또한 같은 교과 전형이라고 할지라도 종합 전형을 함께 보는 대학이 또 존재하기도 하고요. 자, 실제로 2023학년도 선발 인원을 보면은 서울권은 종합으로 학생을 많이 선발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많이 선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인 KU 지역균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사실 이렇게 서류평가 30이라는 종합 전형이 들어가 있으므로 이거를 완벽하게 교과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는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인 자추 부분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거의 2배 정도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전남대학교죠.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 지역인재 전형을 합치면 약 한 2,0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종합 전형은 659명 정도. 이렇게 교과는 2,000명, 종합은 659명. 이렇게 선발할 수가 있는 건데요. 상남대가 좋다, 건국대가 좋다 이런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대학교를 희망하는지 아니면 최소한 내가 어떤 학과를 갈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지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죠.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갈 대학교들 한번 쭉 나열해봐 라고 한번 해보세요. 전년도 입시 결과도 확인해 보면서 내가 한 요 정도 등급되니까 여기쯤은 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조금 잡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1등급 초반이라고 한다면은 뭐 서연고, 서성원을 잡을 수도 있겠고 2등급 초반이라면 뭐 중경외시, 건동홍수 정도, 네. 3등급이라면 이제 서울권과 경기권 이 정도 사이 정도로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2023학년도 아직 모집 요강은 안 나왔지만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 보면서 내가 갈 대학은 어떤 전형이 있고 그리고 그럼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라는 식으로 종합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지 교과 전형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둘 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학생 스스로가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공부를 좀 잘할 수 있게 동기부여 좀 해주세요 라고 많이 요청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뭐 학교에서도 써먹는 부분이긴 하지만 최고의 동기부여는 내가 스스로 현실을 알고 목표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 확인해보고 내 현실도 보고 하지만 내가 꿈꾸는 대학은 저기 멀리 있어. 그럼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아, 내가 건국대학교를 교과 전형으로 가고 싶어. 근데 서류가 30%가 있네.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도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대학을 진짜 작년도 거를 찾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보고 최저는 또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이런 것도 보고 요렇게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작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뭐 피로도를 줄인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보시게 되면 대학들은 학부님께서 선호하시는 대학들일 겁니다. 보시면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동국대학교. 이 대학들 교과 전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교과 전형, 즉 내신 등급만 준비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맞아요. 건국대학교의 경우 교과 70%와 서류평가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교과 위주 전형 맞습니다. 하지만 서류평가에서 보이듯이 30%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도 교과 위주 전형인데 여기에 교과 종합평가 30%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또 정성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경희대 그리고 종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알고 계시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행특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교과 시간의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세특만 들어간다는 것을 또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고려대의 경우도 서류 20%로 인해 하풀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대로서는 1등급 친구들은 단점이 없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또한 서류 또한 20%밖에 들어가지 않지만 철저히 준비해온 학생들이 합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도 그런 것 같아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 교과 100으로 들어가지만 이 교과 100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에 정성적인 평가를 하겠다, 20%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1등급과 2등급의 격차가 크게 두지 않아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특목고 학생들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조금 가지고 있었고요. 동국대학교 보면요. 교과 70%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70%라는 것이 작년과 똑같습니다. 상위 10과목, 즉 공부 잘한 과목 10개만 들어가고요. 종합평가도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완벽한 교과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요. 우리가 상위권 대학에 교과 전형으로 가든 종합 전형으로 가든 정시 올인이 아니라면 종합 전형을 함께 챙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표를 구체적으로 봐보면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1학년 때부터 철저한 계획을 통해 대학 합격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제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동국대 같은 경우는 한 2등급대 친구들이 많이 쓸 텐데 네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교과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이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결론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이제 작년도 입결을 확인하면서 요 정도 전형이 한 요 정도 친구들이 합격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보면 갑자기 국민대학교 등급대가 1점 후반부터 2등급 초반인데 뭐야? 고려대학교도 2등급 1점 후반대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위에 대학교, 아래 대학교 한번 살펴보면 둘 다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분류되는 교과 위주 전형인데요. 네. 국민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이제 경상 계열이 1등급 후반에서 한 2등급 초반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밑에 고려대학 같은 경우도 이렇게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이 나오고는 있어요. 이거는 물론 학교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내가 학교에서 만약 1등급 후반 등급에서 2등급 초반을 받았다. 근데 종합전형 준비를 하나도 못했다. 라고 한다면 국민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수능 최저를 맞춰서 갈 수 있겠고, 만약에 고대를 갈 수 있는 내신 성적을 받았는데 내가 생활기록부 전공성이 좀 풍부하다, 그리고 서류 20%도 맞출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고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이 자료는 이제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발췌한 자료니까요. 한 번씩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제 등급대가 유사하더라도 생활기록부 내에서 대학 등급이 나눠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이제 빅토리 학부모님 여러분들, 이제 학생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입시에 관련해서 다량의 정보에 또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또한 서울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님들께서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서울권 대학을 준비하려면 정시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잘 보내는 학교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또한 잘 못 보내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예비 고3 학생들보다 예비 고2, 고1 학생들이 더 학생부 종합 전형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평가 항목이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네. 자율 동아리 미반영되죠. 수상 미반영되죠. 독서 미반영되죠. 자기소개서 미반영되죠. 미반영이 갑자기 왜 이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미반영적인 부분들을 한번 먼저 체킹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자율 동아리가 미반영된다고 하는데 원래 기존의 자율 동아리가 뭔가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평소에 더 심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나만의 특별한 무기가 되거나 혹은 자기소개에서 소재거리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없어졌으니까 나만의 특별한 무기 저장고가 사라진 셈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죠. 이제 1학년 때 보면요. 내가 동아리 활동을 하더라도 선배님과 같이 하다 보니까 내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연구 못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 동아리를 적절하게 활용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게 없어졌는데 그것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네, 그렇죠. 이따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원래 그리고 두 번째는 수상이 있었는데요. 수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나만의 장점, 우수한 결과물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나만의 장점, 우수한 결과물 이런 것들을 세특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수상 안 들어가니까 아예 하지 마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맞아요. 안 들어가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학교 생활의 충실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간접적으로 선생님들께 영향을 끼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수상에 올인해라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분야나 이제 진로에 맞는 수상 활동이 있다면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참가해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자, 이렇게 되는 행택이나 동아리 및 세택적인 부분에서도 간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상 활동을 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어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즉 수상이 안 들어가지만 수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다른 선생님께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세특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상 보고 계신 선생님들은 유연한 마음으로 조금 우리 아이들 생기부 좀 잘 써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이런 수상을 지금 좀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제가 이런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탐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궁금한데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뭐 그런 식으로 예. 하게 됐을 때 선생님들께서 어차피 뭐 담임 선생님한테 가장 많이 노출이 될 텐데 그럼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칸이 자율활동 칸, 진로활동 칸, 행특 칸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간접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교과목에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교과 담임선생님께 가야 되겠죠.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대학 자율 최소화로 유도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면접은 없어지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오히려 면접이 자소서가 없어지니까요. 좀 더 심화 있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면접에서 뛰어넘어 가지고요. 대학생들이 우리 기업에 입사하는 면접으로 좀 생각해 보셔도 돼요. 진짜 이제 NCS라고 해서 정말 심화된 활동을 한 그러니까 학생의 경험 또는 경력들을 좀 더 많이 어필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대입에서도 우리 학생이 학교 내에서 얼만큼의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실험하고 조사했는지를 면접 질문에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면접이 없어졌다고 하면 면접에서 뭐 물어봐? 라고 한다면 뭘 느꼈니? 하면서 힘든 거 없었니? 이걸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 뭐야?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서류 진위 파악이나 진실성을 물어보곤 하는데 근데 그런 과정들을 이제 물어보지 못한다면 이러한 과정과 흐름을 어디서 어필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바로 평가되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세특, 행특 이런 부분에서 어필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게 되면 평가 항목이 되게 줄어들었잖아요. 네. 예, 그 평가할 수 있었던 나의 장점이나 우수한 결과물이라든지 심화 어필 그리고 그 과정을 평가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요소별로 전부 평가를 해야 된다. 아니면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평가 항목이 줄어서 학생들의 편의가 높아졌다라고 누군가는 말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생기부의 양극화를 만들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바이고 이미 양극화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생기부의 상향 평준화가 됐다라고 어머님들이 좀 많이 말씀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기록되기 전에 이제 기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대해서 학부모님께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보면은 학생의 성장과 과정을 상시 관찰 평가한 누가 기록의 종합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구체적인 활동이 들어갈 수 있게 쓰라고 하고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중심으로 기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과정을 쓰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관찰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과 소통, 뭐 인사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내가 말로만 하면 선생님들 다 까먹으시니까 항상 본인이 기록하고 본인이 활동 산출물들을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 진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이 많으니까 이거 다 못 챙겨요. 그러니까 본인이라도 기록을 해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수행평가했는지, 활동 과정은 어땠는지, 선생님께 과정을 어필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학교에서 3분 PPT 하라고 하고요. 뭐 실생활에 관련된 발표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 3분 PPT 하는 동안에 선생님께서 우리 애가 뭐 했는지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평가지나 혹은 뭐 수업 산출물 관련한 선생님이 관찰할 수 있게끔 이런 관찰지, 뭐 요약본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요. 학교에서 활동의 이수사항을 개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중심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뭘 배웠으며 그것을 통해 너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날 수 있게 뭐라도 해야 된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학교에서 어떤 지식을 배웠으면 그 교육 활동에서 개별적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뭐라도 해라. 저도 이걸 좀 강조할게요. 네, 맞아요. 기록도 중요하지만 뭐라도 해라. 네. 그렇죠.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가지고 열심히 살면 정말 개별적 특성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복사당하고 붙여넣기 당하는 생기부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적도 비슷하고 생기부도 비슷하면 대학이 왜 본인을 뽑아야 될까요?
본인이 뽑혀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이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게 어필해 주셔야 되고요. 그것을 관찰당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활동을 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게 감상문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활동을 노출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생활기록부에는 어떤 요소가 있고 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우선 출결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출결, 별거 아니야. 그리고 기준을 봤을 때 일단은 지각 3번 정도만 되면 어차피 1점 정도니까 2번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출결을 비교과 부분으로 교과 전형에 반영하는 대학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단 한 번이 교과 성적상으로 만점 처리는 받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간혹 면접 질문 시 무단이 있으면 물어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 좀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수없이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되는데요. 이런 출결들이 실제로 학생이 수업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도 중요하지만 화면을 켜고 출석해서 준비하는 모습만 보여주셔도 본인이 스스로 선생님에게 관찰될 수 있는 학습 태도를 평가받을 수가 있으니까 코로나 시국엔 더더욱 출결에 힘써 주셔서 나도 모르는 출결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율활동 500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자율활동 제1항 영역별 이수 및 특기사항을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활동은 본인의 인성이나 태도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친구들과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토대로 얼마나 공동체 정신이 있는지, 사회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칸인데요. 원래는 학교에서 수행하는 활동이나 토론 활동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보통의 학교들은 우리 학생 이렇게 보시게 되면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언제 이수했는지 이렇게만 작성이 되어 있지만 최근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들이 전공에 관련된 본인만의 활동을 녹여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 활동의 참여도나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평가하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똑같이 한 활동은 똑같이 평가가 되니까 만약 어떤 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을 본인의 것으로 다시 재창출하거나 배운 점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호기심을 가지고 너만 할 수 있는, 너만 어필할 수 있는 탐구 계획서나 자기평가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내가 단순히 학교 활동 열심히 했어요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이 정도까지 친구들과 함께 해보았어요. 이런 느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학교에서 활동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는 모습을 책을 통해서 또는 활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내가 경쟁자들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2023학년도까지는 자율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정규 동아리에서 어필을 할 수 없었던 능력을 자율 동아리에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 2025학년도의 경우 자율 동아리가 대입에 미반영되기 때문에 정규 동아리의 선택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네, 맞아요. 정규 동아리 선택하기 네네. 전에 우리는 먼저 진로를 정하고 그것에 필요한 동아리를 조금 찾아야겠죠. 예를 들어 내가 경영학과를 가야 한다면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잘하는 학생으로 수학 동아리나 영어 동아리, 경제 동아리 이런 전공에 관련된 과목을 잘하는 학생으로 어필하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좀 많이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항상요. 독서?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확장하는 아이처럼 보이기 위해서 독서 동아리에 들어가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사회문제 탐구 동아리나 창업 동아리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즉 전공에 관련한 교과목을 잘하는 학생으로 보일 것인지 아니면 전공 능력이 보이는 동아리에 들어가 먼저 내가 전공 영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동아리가 인원수로 인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착안하셔가지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인원수가 정해져 있거나 선배님들이 면접을 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동아리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면서 전공성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동아리에 떨어졌으면은 그다음 사회문제 탐구 동아리에 면접을 보고 그다음 독서 동아리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조금 지원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어떤 동아리를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만 내가 전공에 관련된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동아리에 들어가는 게 아마 일반고 기준에서는 매우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많잖아요. 야, 너 어디 갈래?
나도 거기 갈게. 야, 친구 맞아. 따라 가지 말고요. 내 꿈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 할 건지 계획도 짜보고 준비도 해주셔서 내가 진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 변화 이런 것들을 입학사정관님께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요. 3년간 비슷하거나 같은 동아리를 하면서 내가 발전된 모습 이런 것들 보여주신다면 입학사정관님께서 매우 좋아하시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자, 하지만 단순히 발만 담근 활동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1학년 때 분명히 관심을 보였다면 2학년 때는 그 관심을 심화해야 하고요. 3학년 때는 그 심화가 나만의 우수한 결과물로 나와야 됩니다. 수상이 없으니까 네. 이런 거 부분에서 좀 들어가면 참 좋겠죠. 네. 자, 다음은 진로 활동입니다. 아, 이거 참 문제 많아요. 그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죠. 진로 활동은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어. 근데 학교 교육 과정상 편성된 활동을 해서 뭐 감상문이나 탐구 활동들 이런 것들 해서 뭐 배운 지식을 확장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야겠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어디 갔어? 여기 진로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 임양 분야와 각종 진로 검사 및 진로 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본인이 진로에 관해서 드러나는 특성들을 담임 교사가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즉 본인이 개별적으로 관심 분야에 대해 진로 특성이 드러난 활동을 한다면 담임쌤한테 써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요구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진로가 이건데 이 진로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한번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써주더라고요. 항상 보면 자기 보고서, 예, 자기 평가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3월 달에는 이런 활동을 했고요. 4월 달에 이런 활동을 했고요. 아니면 제가 어떤 과목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런 호기심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이 제 전공과 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참여하게 된 동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요. 참고한 책과 참고한 자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서도 작성했습니다. 라고 주셔야 됩니다. 맞아. 그리고 길게 쓰면 안 돼요. 길게 쓰면 안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로 활동 간 버리는 거 아니니까 잘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뭐 A라는 학생이 있어요. 진로 체험의 날을 통해 진로에 대한 계열 검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중요하게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친구들과 활동을 위해 다짐을 함. 대표님이 이렇게 작성해 주셨구나. 저는 이렇게 작성해 줬어요. 진로 체험의 날을 통해 화학 중 생화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과서에서 배운 생물학을 심화하여 분자 생화학과 세포 생화학에 대한 탐구를 진행함. 자, 이렇게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 어떤 생기부가 더 매력적일까? 과연 이 A라는 친구의 진로 활동에서 학업 역량과 개인 역량, 잠재 역량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생기부라고 확인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맞죠, 사실은. 그렇죠. 본인이 어떤 수업을 배웠다면 그 수업에 대해 개인적 영향을 펼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작성을 한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가지고 왔어요. 이거 성균관대학교에서 나온 거죠? 네, 성균관대학교에서 창체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정말 잘 보시면 지금 저희가 말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학생이 고교 생활 중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지, 물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는지 물어보고, 근데 그게 단편적인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니? 너 지속적으로 해봤니? 이런 것들. 그리고 네가 교내 활동했어. 근데 이거 활동했어. 근데 그걸 단순하게 한 게 아니라 이거 배운 거 가지고 심화해봤냐? 혹은 그걸 통해서 창의적인 결과물로 만들어 보았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또 이런 거기에서도 뭐 했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데, 그리고 그걸 통해 지금 너는 어떻게 변했는데,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했어요. 그럼 그거 활동 심화시켜야 되고, 그 활동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점점 발전적이어야 되고, 그런 활동들이 결과적으로는 창의적인 결과물이어야 되고, 그런 활동들이 내 전공과 진로에 맞는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변했다면 성공적인 창체 활동이 나올 수 있겠죠. 결국은 과정과 결과와 근거 자료들을 전부 다 똑같이 내야 된다. 여기서도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뭐 진로 체험 검사했습니다. 흡연 예방 교육했습니다. 무슨 교육했습니다. 이거 그냥 맨날 뭐 했어 나 많이 했어요. 이런 생기부보다는 내가 이걸 배웠어. 이걸 통해 이 지식을 심화시켜 봤는데 이거 교과서와 연결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교과서와 연결시켜서 이거랑 연결시켜서 2학년 때 이거 해봤다? 이런 창의적인 결과물, 융합적인 결과물, 이런 것들이 나와야 성균관대는 좋아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친구들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들 잘 좀 우리 친구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도 이거 원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좀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특 부분은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양이 너무 방대했어요. 저희들이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500자입니다. 자, 추천서가 없어진 현재 추천서를 대신하여 담임 선생님께서 작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학교 생활에 대한 관찰, 평가 누가 기록을 작성할 수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등을 종합 기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공성에 관련된 변화와 성장일 수도 있고 학업에 대한 변화와 성장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우리 생등 많이 보잖아요. 네. 보면은 거의 태도가 가장 많이 들어갔죠. 착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최근에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에서 학업의 발전적인 모습, 전공에서의 발전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는 느낌이 지금 강하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사례도 말씀드리게 되면 자율활동에서 본인이 좀 어필하지 못했던 부분을요. 담임 선생님들이 보고 행택에 적어주는 학교도 있었고요. 네. 물론 또 어떻게 다른 진로 활동에서 아니면 수상 기록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상을 위해서 본인이 노력했던 부분을 가지고 와서 기록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맞아요. 평가 항목이 줄어드는 2024학년도부터 2022학년도, 현재 고1, 고2겠죠. 이런 학생들은 내가 학업이나 전공 능력이 부족해 하다면 행특에서 선생님께 어필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자율활동에서 못한 어필은 진로활동에서, 진로활동에서 어필하지 못한 것은 행특에서 이렇게 어필해 주신다면 매우 좋은 평가를 또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 창체 활동을 준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평가 항목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학교에서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를 보고 그 평가에 맞춰서 내가 준비한다면 현재 고1, 고2, 고3 친구들 합격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1대1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고민거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